안녕하십니까. 시국TV는 오늘도 달립니다. 오늘은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 핵과 미사일을 얹고 사는 이 시대로 왔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그 과정에서 한 30년 우리 기억 속에도 흘렀는데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행세와 으름장까지 놓고 최근에는 4월 25일 날 북한이 말이죠. 대남 핵 선제 공격론까지 김정은 입을 통해서 거론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죠. 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철옹성 같았던 소련 문을 두들겼고 문이 열렸어요. 한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이때 소련의 외무부 장관 세바르드나제는 평양을 방문해서 한국과 수교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북한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 당시의 안보 지원과 국제 정세 변화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한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고르바초프의 대머리인데 대머리에 나 있는 점이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라는 호사가들의 얘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그 리더의 절체절명의 등장과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표방한 우리가 잘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지략의 노태우 대통령과 그 측근 참모의 밤새워가는 논의와 또 정책 추진력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빚어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북한은 외교전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치열했지요. 그런데 일거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북방정책이었고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거였습니다.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수교 시점까지 소련의 한국과의 수교를 연기할 것을 땡깡을 피웠으나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큰 외교적 성과를 보았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월적 지위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가 됐던 남북 간의 그 4대 강국의 교차 승인 그거는 이제 안 된 거죠. 당시 그렇죠. 유엔 가입만 동신 가입만 추진되고 북한은 외교전에서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보수 우파들이 북한은 이제 붕괴한다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북한의 급변 사태 문제는 모두의 화두 아니었습니까? 저희 그 국방연구원에서도 급변 사태 얘기 안 하면 전문 연구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북한이 망하니까 급변 사태를 대응해야 된다. 이른바 안정화 작전까지 거론이 되고 했던 그 시대가 떠오르네요. 북한의 조바심을 더욱 자극했지요. 북한의 조기 붕괴로는 거의 국제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60년대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용 원자로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옆에 이미 건설해 두었는데 여기를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5메가와트급의 그 실험용 연구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을 추출한 거죠. 네, 추출하는 작업이 이미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깜짝 놀란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네바로 불러서 소위 제네바 핵 합의라고 하는 것을 94년도에 맺었죠. 그 내용은 너희들이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는 이유가 전력 발전을 위한 거라고 하니 경수로를 지어주마. 그리고 경수로를 짓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중유를 공급해 주마. 이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것이 캐도였고 신포에다가 경수로를 짓는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죠? 클린턴 정부 때 합의된 내용을 뒤에 들어선 부시 행정부에서 전면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정치가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군요. 그래서 anything but Clinton 이런 말이 유행이었죠. 클린턴 때 했던 거는 모두 뒤집는다. 거꾸로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9.11 테러가 나고 미국은 아프간 공격, 이라크 침공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 돌입을 했습니다. 더더욱이 이때 미국은 악의 축이라는 발언을 했지요. 엑시스 오브 이블이라는 악의 축 발언. 2차 대전 때 나치를 비롯한 전제 패권 국가들의 그 어떤 상징을 재현한 상징적 표현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연 조기 붕괴론에서 더 한 발 나가서 아예 똑 떼서 쓸어버리겠다. 외과 수술로다가 똑 떼내버리겠다 하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북한을 없어져야 될 나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모를 당하고 있던 북한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농축 우라늄을 추출한 겁니다. 그것이 2002년의 일인데 부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지요. 관련 6개의 나라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건데 6개의 국가에서 1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북적북적대면서 얘기를 하니 여기서 결론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당시에 육자회담의 틀에서 의장국 체어맨십을 누가 가져가냐면 중국이 가져가요. 그 중국의 영향력이 아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치월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비핵화 논의가 유래되는 장인데 뒤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지원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북한은 2006년에 깜짝 놀랄 일을 벌였습니다. 핵실험을 실시한 겁니다. 1차 핵실험. 네, 그렇죠. 그래서 육자회담을 완전 무실화시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8년이었습니다. 8년의 세월 동안 북한은 더욱더 정교하게 핵을 개발해 갔고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자 미국은 깜짝 쇼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노이 정상회담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하노이. 트럼프는 김정은을 하노이까지 불러서 회담을 했으나 완전 빈손으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의 핵은 점점 정교화됐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임을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30년의 긴 역사를 정리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지금 시점에서 북한 핵을 소형화,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7차 핵실험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가까운 장래에 지금 7차 핵실험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폭파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냉각탑 폭파쇼,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 뭐 동창리 시험장, 시험 발사장, 뭐 이 폐쇄화 등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양새는 취했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을 향한 그 질주는 바로 그것이 체제 유지와 북한의 생존에 또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한 것이죠. 예. 특히야 대한민국에 대한 선제 공격, 핵 선제 공격까지 호언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은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머리에 그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 전략적 사고의 출발이 될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책 없이 강하게 나가라. 이건 말은 쉽지만은 해결책을 얘기하는 사고는 아닙니다. 스스로 먼저 앞발 뒷발 다 드는 조치를 하겠냐고요. 우태우 대통령 당시에 북방 정책을 추진했던 것처럼 한반도 주변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를 기민하게 활용하는 그런 지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